성공하더니 너 좀 변했다. 성공한 사람을 두고 흔히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 사람이 변해서 성공한 것이기 때문이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아예 다른 사람으로 변해야 합니다. 가치관부터 무의식의 영역까지 달라져야 비로소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성격도 원래와 다르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부자가 되기 직전 어떤 성격을 갖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기 전 변하는 성격 첫 번째, 질투 대신 칭찬을 한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친구가 돈을 벌면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었겠지. 또 동료가 승진을 하면 얼마나 아부를 떨었으면 승진을 했겠어 하며 그들을 질투하고 험담했다면 지금은 질투 대신 칭찬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 남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칭찬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책 부의 본능에서 질투하는 대신 칭찬하라. 동료나 친구가 돈을 벌거나 승진을 했다면 진심으로 축하를 해줘야 합니다. 나도 언젠간 그들처럼 성공하리라 믿기 때문이죠. 돈을 번 친구에게는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나에게 또 한 수 가르쳐달라고 청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자신을 위해 남의 성공을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칭찬의 이득은 칭찬한 사람에게 70%, 칭찬을 받는 사람에게 30% 돌아가기 때문이죠. 남의 성공에 대한 질투심을 갖고 험담을 하는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남들보다 자신이 뒤떨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인의 성공을 칭찬하고 진심으로 축하해줌으로써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스스로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또 저는 절대로 부자를 욕하지 않습니다.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스스로 부자가 되는데 방해가 된다고 믿기 때문이죠.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마인드를 장착하는 게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기 전 변하는 성격 두 번째, 남 탓하는 성격에서 모든 것은 내 탓. 심리학자들은 성격을 내부 통제, 외부 통제형으로 구분합니다. 내부 통제형은 현재의 성공과 실패가 나의 행동의 결과라고 받아들이고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믿고 또 투자의 결과도 실력의 산물이라고 믿습니다. 인생은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부자가 되기 쉽습니다. 반면 외부 통제형은 운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복권과 같다고 말합니다. 재물은 타고난 운이라고 믿고 그래서 투자의 결과도 운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외부 통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남 탓, 조상 탓, 사주팔자, 운이 없다며 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남 핑계를 대는 성격부터 고쳐야 합니다. 책 부의 본능에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극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반응하죠. 배고프면 먹고 예쁜 물건을 보면 사고 이런 사람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환경에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일로 쉽게 화를 내고 울고 낙담하고 들뜨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과 부자들은 자극에 대해서 본능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고 공간에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기에 배고파도 참을 줄 알고 예쁜 물건이 눈에 들어와도 안 사고 놀고 싶어도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확보하고 인생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합니다. 주도적인 사람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죠. 인생을 주도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자가 되려면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확보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대신 자신의 모자란 점을 되돌아보고 절대 남을 탓하지 않는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전 변한 성격 세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생과 불편을 마다 않고 힘들게 마련한 종잣돈으로 투자를 했지만 보람도 없이 초기 투자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자동차를 안 사고 투자한 돈, 전세금을 줄여서 마련한 투자금도 모두 수업료로 날려버렸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벌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배움이 먼저였던 것이죠. 실패 사례를 몇 가지 얘기해보면 타이어에 신용 투자를 했다가 깡통 계좌가 되어 7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저에겐 충격적인 손실이었습니다. 당시에 저에게 7천만 원은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해서 모은 돈을 모두 날려버렸기 때문이었죠. 저는 몇 날 밤을 잠도 못 자고 바보 같은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면증과 스트레스 그리고 상실감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용기를 내서
투자를 재개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었습니다. 실패도 여러 번 하다 보니 나름대로 면역이 키워지더군요. 그렇지만 한참 추락하던 때 한 종목으로 12억을 날렸을 땐 소화불량과 통증으로 병원에 가니 의사가 암으로 오진까지 받을 정도로 몸이 힘들어졌습니다. 사실은 마음의 병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어느 날 자수성가에서 100억대 재산을 모은 친구를 찾아와서 부자가 되는 비결을 물었습니다. 부자 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처음엔 누구나 다 돈을 잃게 되어 있어. 하지만 거기서 교훈을 얻었다면 다 잃은 건 아니야. 그리고 성공의 비결은 절대로 도중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데 있다네. 저는 실패를 겪을 때마다 부자 친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부자 친구의 조언이 맞았습니다. 누구나 실패가 먼저 하고 나중에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부자 친구도 저도 실패를 먼저 하고 나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정말로 부자가 되는 비결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현재 실패로 좌절하고 있다면 미래의 성공을 위한 배움의 과정이라고 여겨보세요. 누구나 실패가 먼저고 성공은 나중입니다. 실패를 했다면 당신은 실패를 통해 한 번 더 배웠기 때문에 성공에 한 발짝 더 다가선 셈입니다. 결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실패는 성공으로 안내하는 이정표입니다. 진정 자유롭게 살기를 꿈꾼다면 두려움 없는 인생을 바라지 말고 두려움에 맞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아무런 위험도 뛰어들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성격은 손해보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두려움에 물들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부자가 되기 직전 어떤 성격을 갖게 되는지 3가지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칭찬을 한다. 두 번째, 남 탓하지 않는다. 세 번째,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지금 바로 눈을 마주친 그분에게 칭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한 책 부의 본능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